고속도로를 달리던 길이었습니다. 한 차량이 문을 열더니 몸을 내밀고 춤을 춥니다. 아니 고속도로에서 엉덩이 춤. 어머.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끌고 킥보드를 타는가 하면 창문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위까지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무법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나간 오토바이 잘 봐주세요.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발길질을 합니다. 어머. 계속되는 발길질에 결국 휘청거리기까지 하는 상황. 아, 저쪽에서 버스도 오고 있고 지금. 예, 도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걸 받았고 이제 제보하게 됐어요. 일단 그 나날이 가면서 이제 뭐 오토바이 이제 발기질을 하니까 이거 혹시나 발기질 잘못하다가 이래 저쪽으로도 넘어질 수 있고 반대편에서도 또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좀 과연 넘어지면 제가 그 거리에 설 수 있을까 이 생각도 많이 들었고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사실 오토바이 고개 운전은 한두 번 대두된 게 아닙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사고 유발에 대한 상대방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사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사고 유발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위반 사항만 위반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통고 처분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도로 위에서의 무법 행위 비단 오토바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자전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출근길에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차로를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 목에 아이가 있습니다. 나 지금 목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금방 떨어질 듯 아슬아슬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는 거죠? 엄청 큰 사고가 날 것 같았고요. 일단 의자에 앉힌 것도 아니고 아이가 아빠 목에 매달려 있으니까 아이가 힘이 약한데 차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조금만 이제 잘못하면 아이가 떨어질 거니까 뭐 차가 피할 거다, 차가 멈출 거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일단은 서로가 다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도로에선 더더욱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저렇게 위험하게 아빠가 자전거 타면서 위에서 매달리는 저런 어린이가 있으면 뒤에 가는 차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만약에 거기에 뭔가 좀 우퉁불퉁해서 자전거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 갑자기 뛰어들면 급제동하다 사고 날 수도 있고 넘어지면서 아이가 뒤에서 오던 차에 또는 맞은편에서 오던 차에 깔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자기들이 장난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다른 차가 없을 때 해야죠. 운동장에서 자기네 둘끼리서만 그럴 때 넘어지더라도 자기만 다치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른 차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교통은 배려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도로에서의 불법 행위 절대 금물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서행하던 제보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등장한 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차선을 타고 오고 있었는데 이쪽 이제 회사 쪽에서 이제 차가 좌회전을 하고 나오면서 차끼리 이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좌회전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곳은 좌회전 불가구역이었습니다. 네. 옷에 안전벨트 자국이 남을 정도로 엄청 큰 사고였거든요.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에어백이 다 타지고 이제 앞에가 다 하얀색이어서 저는 차에 불이 난 줄 알고 이 사고로 제보자 차량 약 1,0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제보자 정상이 잘 가고 있었는데요. 저 오른쪽 건물이요. 저 건물 쪽에서 갑자기 툭! 저게 왼쪽 깜빡인지 아니면 비상등인지 모르겠는데요. 상대차가 불법 좌회전하려다 일어난 사고 같은데 이번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불법 영상에 당연히 좌회전을 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크게 우회전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 과실을 100% 인정하지 않아서 상대 측에서는 아니에요, 저 불법 좌회전 아니고요. 저는 우회전 하려고 그랬어요. 우회전을 크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100대원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보자는 상대차가 나오는 거 언제 아셨나요? 불법 영상에서도 보다시피 찰나거든요. 길어야 2초, 짧으면 1초예요. 여기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있죠? 저 차들은 안 보이다가 지금쯤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거리가 얼마입니까? 요거 차 한 대, 차 두 대, 한 10m밖에 안 되겠네요. 1초에는요, 브레이크에 발이 가는 순간, 브레이크 발을 딱 밟는 순간 사고가 나는 겁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는 거 예상도 못했죠. 그 차를 발견한 순간 도저히 피할 수도 없죠.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차로 진입, 사고 유발의 지름길입니다. 도로를 안정적으로 주행하던 그때 한 차량이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합니다. 미처 멈추지 못한 제보자 그대로 추돌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마주한 끔찍한 사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거기는 80km 제한 속도 도로였었고 제 차량은 60km에서 70km 사이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몸을 많이 다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제보자는 2차로 들어오는 차, 그 차 피할 수 없었나요? 그 짧은 거리에 제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었고 그게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저 상대차 깜빡이도 안 켰죠. 그리고 앞으로 가서 괜찮은데 보세요. 멈춰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쓰면 어떻게 해요. 저 차가 중앙분리대 들이받기 직전에 멈추는 것 같은데요. 왜 그랬을까요? 졸음운전했을까요? 뭔가 딴짓을 했을까요? 경찰관 분께서 졸음운전을 하신 것 같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뭔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제보자는 저 앞차랑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하고 가 있었어요. 저 차가 들어오길래 1차로 차로 변경하나 보다 싶었는데, 그런데 저 차 가지 않고 이거 뭐야.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과실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선 변경을 하고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혐의 추돌을 해서 가해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뒤에서 때린 차가 가해 차량이지 그 제보자를 가해 차량이라 이렇게 주장하는군요. 어허, 저 차가 차선 밟을 때부터 사고 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보겠습니다. 1초, 2초 조금 넘어요. 저 차가 차선 밟을 때 그때 급제동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요. 이번 사고 너무나 당연히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방향 지시 등은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